자,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 게임 학부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실제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취업이죠. 네, 게임 학부를 졸업을 하고 내가 어떤 역할로 사회인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실제 뭐 게임 학부 이야기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게임 학부를 통해서 어디로 나갈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나 이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뀌었습니다. 역할이 제가 이제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네, 바뀌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자, 뭐 편하게 네.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먼저 치고 나오는 사람이 네, 네. 먼저 하십시오. 네,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네. 그냥 저 먼저 할게요. 네, 네. 진로 결정을 위해서 지금 교수님이 계속 수시로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보통 그냥 신청하면 바로 되는 건지 아니면 주기가 따로 있는 건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주기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CNM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수업을 어느 정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를 체크를 하는 경우들이 저는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학생이 요청이 올 경우에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도 바쁘시고 저도 바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들 상담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가능한 받습니다. 다만 이제 일정은 좀 조율을 해요. 그래서 언제쯤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통화를 하거나 카톡으로 하거나 아니면 실제 뭐 줌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대면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뭐 제가 연구실에 있을 때는 연구실에서 직접 네,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신다고 보면 돼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CNM 상담 그 담당 교수님한테만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제 아트인데 만약에 내 담당 교수님이 테크시다. 그러면 그분한테 상담하는 것보다는 아트 교수님한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거 구분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 고민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분한테 편하게 연락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네. 예,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조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게임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직종이 프로그래머와 아티스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종을 준비할 수 있는지 저희 학부에 와서 그런 것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간단하게 제가 4학년 조금 있으면 수업을 하죠. 네,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 때도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게임 학부는 저희가 이제 취업을 하고 게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만들어진 학부이다 보니까 게임 개발자를 목표로 한 커리큘럼들이 대부분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실제 게임 업계에서는 저는 그래서 명백하게 얘기를 해요. 게임 학부에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게임 개발자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게임 학부에 대한 커리큘럼을 다 배우고 나오면 산업계의 다른 역할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게임 개발자냐, 게임 개발자가 아니냐. 그거에서도 또 쪼개질 수 있는 게 게임 개발사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게임 개발사에는 들어가지만 게임 개발자 그룹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비게임 쪽으로 들어가느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나는 프로그램도 애매하고 아트도 조금 애매해라고 해도 나는 마케팅 한번 해볼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먼저 게임 개발사에 대한 구성을 보시면 말 그대로 가장 핵심은 저희 그냥 하고 있는 게임 디자인,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아티스트 이렇게 세 명이 있지만 그 외에 마케팅도 있고요. 운영회로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운영 같은 경우도 국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고 대부분 이제 해외 서비스라는 팀에 해외 서비스 팀이라고 따로 존재하는데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언어를 잘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살아온 경험이 있고 게임도 잘 안다. 문서 작업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잘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외 개발이 아닌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팀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게임학부를 졸업을 했고 나는 게임 개발자가 안 맞을 것 같으니까라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실제 게임 개발사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더 많아요. 그래서 인사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흔히 말하는 뭐 재무나 아니면 다른 서포트 지원팀, 뭐 IT 아니면 보안 이런 쪽으로도 얼마든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내가 요거 세 개가 안 되니까 나는 여기서 힘들 거야라고 하기보다 본인이 잘하는 걸 빨리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게임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집중을 해서 하고 게임의 버그를 잘 찾는 능력이 있다. 얼마든지 QA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QA로 온 친구랑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 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도 배웠고 아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알고 대부분에 대한 걸 다 알아요. 그런 상태에서 QA를 하게 되면 버그가 나왔을 때 아, 요거는 아트 쪽의 버그예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게임학부 친구들은 그걸 다 찝어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프로그래머한테 물어봐서 뭐를 확인한 다음에 이게 게임 디자인에서 나온 버그인지 프로그래밍에서 나오는 문제인지를 한 단계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게임 개발사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게임 개발사 외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실제 뭐 e스포츠 쪽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 IT 쪽도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요. 그리고 실제 게임이 가장 큰 장점은 실습 위주로 계속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이론 중심의 학과에서는 실습이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론은 충분히 배웠다라고 해도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라고 해도 실제 그거를 활용해서 내가 외부로 가고 싶다? 게임을 충분히 잘 만드는 사람은 웹 프로그래밍 본인 조금만 하면 웹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친구는 장점이 뭐가 되느냐?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게임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요. 웹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어야가 돼요.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서 내가 어떻게 보면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나는 게임과 뭐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이전에 내가 요거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퍼블리셔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민을 안 해봤을 뿐이지 게임 산업에 관련돼서 내가 어떤 회사로 들어갈 때라고 생각할 때 들어갈 공간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은 저한테 계속 연락을 주세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런 친구 좀 어디 없나요? 하지만 저는 항상 QA 저희가 없어서라고 얘기 못해요. 왜냐면 QA를 준비를 하셨어야 돼요.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돼야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마케팅도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커리큘럼상으로 아직 다 준비될 수는 없지만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가 다른 쪽으로도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받도록 할게요. 질문 하나 해주세요. 그냥 랜덤으로 찍으세요. 네. 제일 궁금한 걸로. 가장 궁금한 거는 테크니컬 아티스트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요.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는 몇 회사, 큰 회사들 몇 군데만 존재하는 직군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많은 프로젝트를 돌리지 않은 회사에서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큰 거죠. 연봉은 높은데 그 사람이 많은 역할을 해줄 수가 없는 구조에서는 굳이 테크니컬 아티스트를 고용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임 규모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는 직군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아티스트와 프로그래머의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차 전직이냐 2차 전직이냐는 얘기가 있지만 기초 직업은 아닙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결코 아니고요. 한 2번 정도 점프를 해서 내가 10년 차 이렇게 됐을 때 저 TA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코딩을 내가 그냥 툴 만드셔야 되고 아트도 그냥 배경이 없으세요? 그럼 배경 만드셔야 되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하시는 게 이제 최적화나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과 아트가 이제 맞물리는 지점들의 부분에서 프로그램은 아트를 모르기 때문에 아트적인 리소스를 커버를 못하고 아트 쪽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메꿔주기 위해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최적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파일 리소스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실제 UI나 이런 것도 해보겠지만 실제 1024 곱하기 1024로 몇 개를 쪼갤 것이냐, 아니면 512로 해가지고 8개로 쪼갤 것이냐, 그 내용에는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최적화 요소를 다 체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 넘어가서는 쉐이딩도 하시는 분도 있고 레벨 디자인도 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한 2차 전직 정도는 최소한 거쳐서 내가 한 2-3가지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 정도의 능력이 되셨을 때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는 직군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연봉이 센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분들은 그냥 어디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가세요. 네, 그 회사에서 네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시기만 하신다면 네 감사합니다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귀한 거고, 한국보다는 특히나 이제 콘솔 게임에서는 TA의 존재가 거의 게임의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실제 쉐이딩, 특히나 이제 액션 어드벤처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색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뛰어난 TA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거의 초반에 보이는 시각화가 많이 달라져요. 아트가 아무리 잘해도 그냥 말 그대로 쉐이딩 한번 싹 멋지게 입혀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아트 작업이 쉐이딩 한 번만 잘해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로우 폴리곤으로 쭉 가도 말 그대로 쉐이딩 한번 쫙 깔아놓으면 엄청나게 화사해집니다. 그럼 작업량이 거의 한 3분의 2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TA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걸로 이제 오늘 2부도 그리고 이틀 동안 진행했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저희 그냥 박수치고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비대면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도 하셨고 올해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